자, 한문에 충실하자. 한문충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성어를 계속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는 역사가 담긴 성어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숫자가 들어가는 성어를 배웠는데 이번 시간에는 역사가 담긴 성어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고사성어란 무엇일까요? 고사성어란 얘기 많이 들어봤죠. 고사성어, 사자성어, 성어. 자, 뭔지 한번 정리를 우선 하고 성어는 선생님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죠? 성어는 줄임말이에요. 줄임말. 옛날 버전. 옛날 버전의 줄임말. 자, 그러면은 사자성어는 뭘까요? 사자성어. 라이언? Nope. 아닙니다. 라이언이 아니라 여기서는 네 글자, 세 글자 성어를 사자성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네 글자로 줄임말, 네 글자 줄임말을 사자성어라고 하는 거겠죠. 자, 또 고사성어라는 게 있어요. 고사성어. 자, 고사성어는 뭐냐? 일단 고사부터. 자, 고사라는 건 옛날 이야기예요. 옛 고자에다가 일사자를 써가지고 역사사자인가? 자, 옛날 이야기를 고사라 그래요. 그래서 이 줄임말을 만들 때 뭔가 스토리가 담겨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고사성어라 그래요. 자, 스토리가 있는 성어를 고사성어라고 해요. 스토리를 다른 말로 유래라고도 할 수 있겠죠. 시간에는 이런 스토리가 있는 고사성어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바로 그냥 들어갑시다. 이번 단원에서 배울 고사성어는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네요. 자, 다다익선, 함흥차사, 계란유골, 지음, 결초보은, 요렇게 5가지인데 지음. 자, 한자부터 살펴봅시다. 지음. 알지자에다가 소리 음자, 음악할 때 음자예요. 그래서 풀이, 그냥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은 소리를 알아줌이라는 뜻이 돼요. 자, 그런데 이 지음이라는 의미의 성어에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자, 유래. 중국 춘추시대 거문고의 명수는 고수, 아주 고수 중에서도 한 클래스 위에. 자, 명무수였던 배가에게 자신의 속마음까지 알아주는 종작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종작이란 베프가 있었던 거야. 베프. 자, 훗날 종작이가 병으로 죽자 배가는 거문고 줄을 끊어버리고 더는 거문고를 연주하지 않았다. 너무 이게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원래는 이 스토리를 말해줄 때 영상으로 많이 강의를 하는데, 지금 상황이 영상을 틀어주면 저작권이 걸리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냥 할머니가 옛날 이야기 말하듯이 그냥 그렇게 설명을 할게요. 자, 배가는 거문고를 정말 잘 탔어요. 그래가지고 옆에서 종자이가 항상 거문고를 들어줬는데, 배가가 머릿속으로 산을 떠올리면서, 웅장한 산을 떠올리면서, 가슴이 웅장해지는 산을 떠올리면서 거문고를 연주하면은 종자이가 그러는 거야. 너 지금 와, 산의 웅장함이 느껴진다 라고. 거문고 소리만 듣고도 배가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한 거죠. 또 배가가 이번에는 바다나 강, 엄청 큰 바다나 웅장한 강을 생각하면서 연주를 해요. 그러면 종자이가 또, 와, 너 지금 웅장한 바다가 떠오르네 라고 말하면서 배가가 의도한 것들을 다 알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거문고 소리의 의도를 다 알아주는 거죠. 소리를 알아준다. 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유래해서 소리를 알아준다. 둘도 없는 친구. 자, 속뜻. 자, 마음이 서로 통하여 속마음을 알아주는 벗. 마음까지도 통하는 벗을 그래서 지음이라고 그래요. 말로 하면은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있죠. 여러분들 눈빛으로 말하는 친구라고 그러잖아요. 딱히 뭘 해달라고 말을 안 해도 좋은 친구, 내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 예를 들어서 게임을 같이 해. 게임을 하다가 내가 지금 롤을 하는데 미드 갱 좀 왔으면 좋겠는데 친구 딱 그 타이밍에 미드 갱을 온 거야. 자, 마음을 알아주는 지음. 너는 정말 지음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나오는 또 다른 사자성어가 있어요. 자, 배가는 검은고 줄을 끊어버렸어요. 자, 종자기가 이렇게 자기 소리를 알아주는 종자기가 죽어요. 죽자 배가는 검은고 줄을 끊어버리고 나는 이제 내 소리를 알아줄 사람이 없다. 지구상에. 그래서 다시는 검은고를 연주하지 않은 것을 배가절현, 배가절현, 자를 절자에 줄 현자를 써서 배가절현이라 그래요. 배가가 줄을 잘랐다 라는 사자성어 디프런트 버전도 있어요. 시공. 자, 한자부터 봅시다. 형자는 반딧불 형자예요. 반딧불 형자. 자, 불 한자 2개 들어있죠? 반딧불. 자, 설자는 눈설, 설면, 뭐 눈설. 자, 지자는 뭐뭐의란 뜻이에요. 써놓으세요. 뭐뭐의. 자, 형설의 공은 너 정말 한 공이 있다. 너가 이렇게 우리나라를 세우는데 공이 있어. 공신이야 너는. 그때 그 공자예요. 자, 그래서 형설지공은 뭐냐? 반딧불과 눈의 공. 반딧불이와 눈의 공로라는 풀이를 할 수 있겠네요. 자, 근데 여기 형설지공에도 이렇게만 보면은 이해가 안 돼. 옛날 스토리 고사에 대한 이해도 없이 그냥 반딧불이와 눈의 공로라고 하면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자, 여기도 옛날 스토리가 있어요. 옛날 스토리가 날이 어두워지면은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불을 때릴 수 있는 조명 시설이 제대로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날이 어두워지면은 공부하는데 한 제한점이 있었는데, 그래도 부잣집에서는 기름을 가지고 불을 켜가지고 그 불을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었는데, 부잣집이 아닌 가난한 집에서는 기름이 너무 비싸요. 기름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 조명 밤에도 공부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중국에 이제 손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손강이라는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기름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밤에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야. 네, 예전에는 한 7시, 8시만 돼도 어두워지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아주 달빛을 받은 밤에 달빛을 받은 눈은 그래도 빛이 반사를 하거든요. 그 달빛을 반사하는 눈빛을 가지고 공부를 했다. 정말 진짜 극한의 상황에서 공부를 한 거죠. 아무런 빛이 없어. 집 방 안에서는 어두컴컴하니까 창문을 열었는지 아무튼 야외에서 공부를 했는지 달빛을 받은 눈빛을 가지고 책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손강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아주 높은 책까지 올라갔다라는. 자, 그럼 반딧불. 자, 예전에 차윤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차윤. 중국에 다 중국 얘기예요. 차윤이라는 사람이 마찬가지야. 공부를 하고 싶은데 그 기름을 살 돈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밤에 조명을 킬 수가 없으니까 이 반딧불이를 여러 마리 잡아다가, 지금은 반딧불이가 얼마 없죠. 공기가 탁하기 때문에 오염돼가지고 많이 없는데, 예전에는 반딧불이가 많았나 봐요. 그래서 이 반딧불이를 여러 마리 잡아다가 이 주머니에 하면은 불빛이 있으니까 걔네 불빛을 이렇게 대면서 책에다 대면서 그 빛으로 공부를 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도 결국 높은 벼슬까지 할 수 있었다 라는 이야기인데, 결국 눈과 반딧불을 얘네가 아주 높은 벼슬에 올라가는데 공이 아주 크기 때문에 형설지공은 눈과 반딧불의 공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속뜻이 뭐냐? 그래서 결국 속뜻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자, 어려운 상황에서도 꾸준히 공부하여 얻은 보람이나 성과라고 하는데, 이 형설지공이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어디 수능이든 간에 공무원 시험이건 간에 되게 많이 나오는 사자성어예요. 그래서 이 형설 딱 2글자만 가지고도 이 공부,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공부를 한다 라는 의미를 떠올릴 수가 있어야 돼요. 형설지공. 자, 이렇게 반딧불이와 눈의 공로라는 겉뜻만 가지고는 이해를 할 수가 없지만, 이렇게 손강이나 차윤이 눈빛과 반딧불 빛으로 공부를 했던 고사를
알게 되면 좀 이해를 하기가 쉬운 거죠. 자, 그 다음 다다익선. 자, 다다익선은 아는 학생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자, 마늘따, 마늘따. 자, 이 익자는 이익 익자인데, 자, 여기서는 더욱이란 뜻으로 쓰였어요. 더욱. 여기다 표시해 놓으세요. 더욱. 자,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선자. 이게 착할 선자인데, 여기도 써 놓으세요. 착할 선자인데, 여기서는 좋다. 좋다. 굿. 굿의 의미로 쓰였어요. 굿. 나이스의 의미로 쓰였어요. 아, 굿의 의미로 쓰였어요. 자,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좋다. 자, 속뜻 똑같죠? 이건 뭐 속뜻이라고 할 것도 없죠. 무엇이든 많을수록 좋다. 자, 근데 다다익선도 고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중국 한나라가 세워질 때 초안지 알죠? 초안지. 초나라와 한나라가 정말 항우와 유방이 권곤일척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유방의 부하 중에 한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신. 자, 우리나라에서는 초안지보다 그 삼국지가 더 인기가 있지만, 우리 조상님들은 초안지를 더 좋아했어요. 자, 초안지와 관련된 고사, 우리가 삼국지와 관련된 고사만 많이 알고 있잖아요. 삼고초려, 뭐 계륵 등등 이런 고사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조상님들은 이 초안지를 더 많이 좋아하고 초안지에 나오는 고사를 더 많이 사용했어요. 자, 삼국지에서 가장 센 인물이 뭐 누가 있죠? 그렇죠? 여포죠. 자, 근데 이 한신이라는 인물은 여포의 무력 플러스 이 지력까지 가지고 있는 지략가였어요. 그러니까 사기 캐릭이야, 사기 캐릭. 자, 한신이라는 사기 캐릭이 있는데, 자, 유방, 그러니까 유비 느낌이죠, 지금. 유방이 자기 부하인 한신한테 물어봐요. 야, 한신아, 나는 한 몇 명 정도 군사를 거느릴 수 있을까? 라고 물어봐요. 한신이 대답합니다. 아, 폐하께서는 10만 정도를 다스릴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유방이 묻습니다. 한신한테. 그럼 너는 몇 명까지 다스릴 수 있느냐? 라고 하니까, 이때 한신이 한 말이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좋습니다. 10만이든 100만이든 1000만이든 나는 할 수 있다. 되게 어떻게 보면 어때요? 건방진 대답인 자신감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한신은 좀 사기 캐릭이에요. 싸움도 잘하고 전술도 잘 짜고, 이 한신과 관련된 그 이야기들이 되게 많은데, 그래서 이 유방이 되게 건방진 느낌을 하니까 한신이 그 뒤에다가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아, 폐하는 장수들 중에서도 장수들의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더 대단하시다 라고 뒷말을 더 붙입니다. 자, 그런데 한신과 관련된 고사가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배수진, 뒤에 물을 어떤 전략, 진을 짜는 배수진, 그리고 토사구팽. 자, 이렇게 능력이 출중한 한신을 결국 이제 유방이 필요가 없어지니까 토사, 구팽, 토끼가 죽으니까, 자, 한신이랑 같이 항우라는 토끼를 몰아내니까 토끼가 죽었어. 그러니까 사냥개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죠. 한신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 결국 내쳤습니다, 한신. 자, 함흥차사. 자, 지금까지는 옛날 중국 이야기와 관련된 얘기만 했는데, 우리나라 역사와 관련된 고사성어도 있어요. 그게 바로 함흥차사. 함흥만 들어도 알 수 있죠. 함흥냉면. 자, 북한에 지금 있는데 함흥이란 지명이 있어요. 함흥의 차사는 뭐냐면은 벼슬 이름이에요. 벼슬. 자, 어떤 심부름꾼이나 소식을 전하는 벼슬을 차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함흥에 차사를 보낸 거예요. 자, 요것도 스토리가 있습니다. 자, 우리 조선을 건국한 사람이 누구죠? 그래요, 이성계죠. 이성계. 근데 이성계가 나이를 먹고 이제 왕위를 물려줘야 되는데, 아들들이 좀 많아요. 아들들끼리 근데 막 싸우는 거야. 아들들끼리 막 싸우고 심지어는 죽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태종 이방원이 왕이 되죠. 태종 이방원이 왕이 되는데, 그 아버지 입장에서
이성계 입장에서 못마땅한 거예요. 지 형들, 지 동생들 막 죽이고 막 서로 싸우고 그래가지고 왕이 됐는데 보기 좋겠습니까? 보기 싫죠. 그래서 한양에서 함흥으로 가서 숨어서 합니다. 그 태조 이성계가 숨어서 하는데 이제 이방원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이 보기가 안 좋은 거야. 왕이 됐는데 왕의 아버지가 왕이 보기 싫다면서 시골 가가지고 아주 두문불출이야. 나오질 않으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좋지가 않죠. 조선은 유교국가인데 아버지한테 효도를 해야지 좋은 건데 보기가 안 좋잖아. 그래서 이 차사를 보내서 차사한테 너가 좀 아버님 좀 설득해가지고 한양으로 좀 모셔와라. 이게 좀 남들 보는 눈치도 있고 보기 안 좋으니까 효도도 해야 되고 너가 한번 좀 얘기 좀 잘해서 데려와봐 라고 해가지고 이 이성계랑 조금 안면이 있는 이성계랑 아는 좀 그래도 좀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차사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 차사가 함흥에 찾아가서 이성계한테 그 돌아와 달라. 지금 이방원 지금 있는 왕이 뭔가 좀 효도를 하고 싶어 한다. 사정이 있는 것 같다. 라면서 설득을 하지만 그래도 이 이성계의 마음이 안 풀리는 거야. 근데 그래도 이 차사랑은 알던 사이니까 친분이 있던 사이니까 그냥 돌아가게. 나는 서울로 가지 않겠네. 돌아가게 라고 했는데 결국에 이 차사를 이 이성계의 부하들이 죽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번을 함흥에 차사를 보내는데 두 번 다 죽여요. 그래가지고 풀이 함흥으로 보낸 신하라고 하지만 속뜻 심부름을 가서 또 오지 않거나 늦게 온 사람 함흥차사. 그냥 단순히 심부름이란 뜻으로 한정하지 않고 어떤 말로는 뭐 감감무소식이라는 뜻이 있겠죠. 그래서 뭔가를 보냈는데 오지 않는 상황, 전혀 소식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을 함흥차사라고 그래요. 자, 우리나라 이야기가 유래가 된 거죠. 자, 계란유고. 자, 계란은 우리가 알고 있던 계란이에요. 계란. 닭의 알에 유는 있을 유자, 골은 그 뼈 골자. 자, 근데 여기서 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대로 해석하면은 계란에 뼈가 있음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요거는 골자를 잘 봐야 돼요. 골자. 계란이 뼈가 있음이 아니라 골자는 우리가 골아있다 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너 피부가 왜 이렇게 골아있니? 라고 할 때 골아있다, 좀 썩어있다 라는 표현인데, 자, 근데 이 골타라는 거를 표현할 한자가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골을 그대로 그 뼈 골자를 빌려와가지고 골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달걀이 골아있음. 자, 달걀이 골아있음이라고 해줘야 돼요. 자, 요것도 스토리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세종 시기에 아주 청렴함의 대명사 황희정승이 있었어요. 황희정승. 자, 이 황희정승이 너무 못 사는 거예요. 세종이 보기에 이 사람 정말 진짜 대단하고 어느 정도 직급도 있기 때문에 좀 잘 먹고 살아도 되는데 너무 가난하게 초가집에서 사는 거야. 그래서 이 세종이 아량을 베풉니다. 신하들한테 말해가지고, 자, 오늘 하루 남대문으로 들어오는 조공품 모두 싹 다 황희정승에게 갖다 주게 라고 말을 합니다. 엄청납니다. 품들이. 자, 그런데 그날 날씨가 좋지 않아서, 날이 좋지가 않아서 하나도 조공품들이 하나도 안 올라오는 거야. 들어왔어. 조공품들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데 마지막에 계란 한 판이 딱 왔어. 계란 한 판이 딱 들어온 거야. 자, 이거라도 갖다 줘야겠다 하라고 갖다 드렸는데 황희정승한테 그 계란마저 골아 있어요. 와, 요거 하나 왔네 하고 요거라도 갖다 드려야겠다 했는데 그것마저 썩어 있던 거죠. 골아 있던 거죠. 자, 그래서 운이 나쁜 사람은 정말 모처럼 좋은 기회를 만나도 일이 없다. 일이 잘 안 된다. 자, 요즘 말로 뭐라고 하죠, 요거를? 안 될 아니라고 하죠. 안 될 사람은 뭘 해도 안 된다. 결초보은도
좀 유명해서 아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자, 요거는 중국 스토리가 있습니다. 옛날 중국 스토리. 자, 예전에 중국 고대에 위무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위무자의 첩이 있었어요. 첩. 위무자의 첩이 있는데 원래는 첩을 데리고 있었는데 이 첩을 이 자식한테 유언으로 그 뭐라고 했냐면은 나중에 내가 죽으면 이 첩에 제가라고 그러죠. 제가를 하도록 너가 도와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위무자가 건강이 안 좋아지고 정신이 해롱해롱해져요. 죽을 때가 다 되니까. 자, 그러니까 이 아들한테 다시 말을 바꿔요. 자, 이 첩을, 내 첩을 내가 죽을 때 같이 묻어라. 순장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들 순장이란 문화가 있는데, 자, 이거는 고대에 거의 많은 문화권에서 나타나는 그 문화 중에 하나인데, 사람을 어떤 껴묵거리, 물건의 하나로 보는 거죠. 그 사람이 죽을 때 같이 묻어주는 그런 문화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신이 해롱해가지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들아, 내가 죽으면 내 첩을 나랑 같이 묻어다오. 살아있는 첩을 묻어다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위무자의 아들인 과라 사람이 있어요. 위과라는 이 아들이 고민을 해요. 와, 내 이 아버지의 첩을 순장을 하면은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게 되고, 만약에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유언을 어기게 되는 불효를 하게 되는 거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선택을 합니다. 아,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정신이 멀쩡하실 때 하셨던 말씀을 듣겠다 라고 해서 이 첩을, 위무자의 첩을 자유롭게 보내줍니다. 자, 이렇게 아주 아량을 베푼 거죠. 자, 그런데 이 위가가 나중에 전쟁에 참여를 하게 돼요. 전쟁에 참여를 하게 돼가지고 상대방 추격전을 하게 돼요. 추격전을 하는데 상대방 말들이 도망가다가 이상하게 다 고꾸라지는 거야. 다 고꾸로 쓰러져가지고 다 잡게 됐어. 위가가 아주 공을 세우게 된 거죠. 그런데 그때 그 달리던 그 풀들을 보니까 풀들이 다 묶여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풀들이 묶여져 있어. 와, 이거 신기하다. 이거 왜 이래? 왜 이러지? 풀들이 묶여져 있어가지고 거기에 걸려가지고 위가의 적들이 넘어지게 된 거가지고 넘어져서 위가가 공을 세우게 된 건데, 와, 이거 신기하다 그랬는데 그날 밤 위가의 꿈에 누군가 나타나요. 위가의 꿈에. 자, 위무자 첩의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서, 아, 당신이 아량을 베풀어줘서 고맙다. 내가 밤새 그 풀을 묶어가지고 당신의 적이 걸려 넘어지도록 했다 라고 꿈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초보은 풀을 묶어서 은혜를 갚음. 자, 묶을 결박하다 할 때 풀초, 보답할 보, 은혜 은자. 풀을 묶어서 은혜를 갚다. 속뜻 죽어서라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다. 정말 여러분들 살면서 항상 갚아야 될 은혜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든지 갚아야 될 은혜는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고사가 있는 성어 5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고사가 있는 성어 몇 개 더 알아봅시다. 자, 배간시. 자, 배간시는 3글자예요. 사자성어는 아니네요. 삼자성어. 배간시. 자, 하얄 백, 눈안, 볼시. 자, 남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는 태도로 흘겨봄. 자, 예전에 중국에 완적이라는 중립 칠연 중에 한 명이 있었어요. 이 완적이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오면 눈을 어떻게 보냐면은 이렇게 봐요. 이렇게 흘깃흘깃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눈에 검은 동자보다 흰 눈자가 더 많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배간은 남을 흘깃흘깃 보고 흘겨보는 거를 배간이라고 해요. 안 좋게 본다는 뜻이에요. 업신여기거나 무시하는 태도, 안 좋게 본다. 배간시. 자, 반대되는 말 청한시. 아주 남을 좋게 본다. 풀의 청자를 써가지고 불급이 뭐냐. 자, 과는 지나칠 과자야. 지나칠 과자. 자, 유자는 같을 유자. 같을 유. 이꼴 쌤쌤. 같을 유. 자, 급은 미치급자. 자, 불급은 미치지 못하다, 모자라다, 부족하다 라는 뜻이에요. 불급. 자, 그래서 과유불급은 무슨 뜻이냐. 지나친 것, 과한 것은 불급, 미치지 못한 것, 부족한 것과
모자란 것과 같다. 자, 과한 것은,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과 같다. 많은 사람들이 과유불급을 지나친 것이 모자란 것만 못하다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지나친 것과 모자란 것은 같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것도 고사가 있는데, 자, 공자의 제자가 공자에게 묻습니다. 지나친 것과 모자란 것 중에 뭐가 더 낫습니까? 라고 하자, 공자가 사실 이 제자가 살짝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 꾸짖기 위해서 지나친 것과 모자란 것은 같느니라 라고 대답을 한 것에서 기원을 했습니다. 좀 중용을 지키자라는 거죠. 항상 적당한 게 중요하다. 뭐든지 적당한 게. 부스로 익혀요. 이번에 시간에 배울 부스는 마음심자. 근데 마음심자는 그 모양이 바뀝니다. 요렇게 바뀌어요. 부스로 쓰일 때에는 그 왼쪽으로 옮겨졌을 때는 이렇게 모양이 바뀝니다. 심장의 모양을 본딴 글자. 자, 심이 부수인 한자는 생각이나 심리적인 상태와 관련된 뜻을 가진다. 자, 요즘 사람들은 머리로 생각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이 마음, 심장, 이 마음 심이라고 하기보다는 원래는 심장 심자였어요. 심장 심자였는데 심장으로 이 마음을 느낀다고 해가지고, 이 마음 심자가 은자, 은희 은자. 주로 이제 생각이나 심리적인 상태랑 관련이 깊어요. 그래서 은혜 마음이 동하잖아요. 은혜. 여기 마음 심자 아래에 있네요. 은혜 은자. 사람 이름에 은혜 은자 많이 들어가죠. 은혜로울 은혜로울 해. 지혜 해자는 아니구나. 은혜로울 해자. 자, 원망할 원자. 마찬가지로 마음 심자 들어가죠. 여기 아래에 원망할 원자. 자, 여기 써놓으세요. 원한. 자, 여기 잘 안 보이죠? 여기 선생님 얼굴 나오죠? 이제 알 것 같다, 여기. 자, 경사경. 경사가 지네? 스키 경사가 왜 그래? 슬로프 경사가 왜래? 그때 경사가 아니라 경사났네 할 때 그 경사입니다. 경사났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수막 같은 데 보면은 앞에 요자가 적혀져 있고 뒤에 요 한자가 적혀져 있는 곳이 있을 거예요. 누구누구의 결혼식을 축하합니다. 그 다음에 축. 그때 바로 요게 경축이에요. 경축. 자, 항상 항자. 항구. 항상 오래된다. 항구적이다. 영원하다 라는 뜻이죠. 원으로 익혀요. 눈설자와 있을 유자예요. 눈설자. 자, 내린 눈. 그림 잘 보면은 내린 눈을 빗자루로 쓰는 모습을 나타내는 글자로 눈을 뜻함. 자, 달아놓으세요. 설경. 자, 설원. 자, 경자는 경치경. 설경. 눈 내린 풍경. 설경. 자, 설원. 눈 내린 평원. 눈 내린 평원. 설원. 자, 제설. 제거할 제자. 자, 눈을 제거하는 거. 군인들이 많이 하는 거. 제설. 자, 여기 보면은 고기를 잡고 있는 모습이에요. 고기. 자, 손으로 고기 덩어리를 잡고 있는 모습에서 소유하다, 있다라는 뜻이 생겼다. 자, 여러분들 왜 하필 고기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우리 인류의 역사가 육류성 단백질을 쟁취하는 것에서부터 인류의 역사, 전쟁이라는 게 생겨나고 모든 것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달아 놓으세요. 보유. 지킬 보자, 있을 유자. 보유. 자, 유효. 있을 유자, 효과가 있다. 유효. 자, 초유의 사태. 처음 있는 사태. 초유의 사태. 초유. 여기까지.